안녕하십니까. 전기차에 거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만에 테슬라 외신 소식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요새 좀 국내 뉴스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뭐 DC 콤보라든지 이런 소식. 사실 이게 너무 핫한 뉴스다 보니까 안 다룰 수가 없던 뉴스였습니다. 제가 DC 콤보를 받아가지고 좀 리뷰도 하긴 할 건데 이미 뭐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했던 말이 뭐 다 맞았죠? 네? 이러면 좀 그런가? 해치 하는 거 되게 저도 좀 별로 듣는 입장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서 저도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엄청나게 제가 뭐 머리를 써가지고 맞췄다기보다 그냥 뭐 충전기 스펙 그대로 그냥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충전기 스펙을 봤을 때 200kW급까지 이용을 하는데 80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그렇게 나왔죠. 네, 물론 그 중에는 350kW급에 꽂아서 테스트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또 이때도 100이 넘게 나오죠. 이때 아마 뭐 120이 최대인데 그거보다 10% 정도 낮은 한 100 정도. 네, 아무튼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옛날부터 뭐 계속 뭐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제가 할 정도면은 다른 뭐 외신이나 뭐 이런 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되게 우리나라에서 좀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델 3라든지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급 차량들에는 배터리가 뭐 NCM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좀 저가형의 그런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고 공식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내용인데, 근데 이게 공식이 아니더라도 이미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왔었죠. 이게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모델 3나 모델 Y 스탠다드급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갔던 거고, 이게 또 유럽으로 수출이 됐던 내용이고, 처음에는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죠. 겨울을 겪었는데 배터리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급격히 떨어지고, 그리고 주행가는 거리도 왕창 떨어지는 그런 것들. 하지만 이 물리적인 이 특성은 어떻게 못 바꾸지만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해놨죠. 예를 들면 배터리를 좀 많이 데운다거나 그 외에 다른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로직들 같은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좀 쓸만하게 이렇게 개선했죠. 도저히 이 전기차 분야에서는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밀도가 적으니까 이거는 못 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뭐 예상을 많이 해왔는데, 그거를 또 테슬라와 그리고 중국은 아무래도 좀 저가형 그런 전기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뭐 비싼 NCM, NCA 이런 것보다 리튬 인산철이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를 어느 정도 다른 기술력 이런 걸로 좀 버텨내고 한계는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줬던 건데 좀 시장의 반응이 좀 크더라고요. 네, 아무튼 간에 뭐 제가 옛날부터 뭐 말씀드렸던 거, 뭐 제가 가진 인사이트가 아니라 이미 뭐 나와 있던 그런 소문이 그냥 좀 사실화가 된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급 같은 경우에는 뭐 롱레인지랑 대충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한 150km 정도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풀충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배터리 팩 같은 게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급에는 60kWh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모델 3 한 80kWh? 정확치 않지만 딱 이 정도 한 20kWh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차이 나는 만큼 이제 모델 3에는 빈 공간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뭐 배터리 밀도당 무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쵸. 그러면은 이 밀도가 떨어지는 배터리를 좀 더 왕창 많이 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구든 생각을 하실 건데,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NCM 배터리 지금 수요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Y급은 모두 이렇게 들어가긴 하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를, 그래 NCM 배터리는 모델 3 롱레인지 이상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은 그 이하의 스탠다드 레인지급에서는 좀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서 좀 이게 밀도가 떨어지지만 대신 그만큼 좀 많이 때려 넣고,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리고 보틀넥 현상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좀 줄겠죠. 이 배터리가 이원화 된다고 하면 이 폼팩터 자체가. 그래서 테슬라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감이 있습니다.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밀도가 그렇게 떨어지지만 현재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급 스탠다드 레인지 주행 가는 거리를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 또 이런 장점들이 있죠. 제가 단순히 그냥 끄적끄적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그냥 캡처해 놓은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SOC 전압,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거 무시하시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많이 되면 될수록 갑자기 이 구간에서 전압이 훅 떨어집니다. 이렇게 좀 서서히 떨어지던 게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지고, 그리고 반대로 충전이 굉장히 이제 100% 가까워지면 될수록 갑자기 전압이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NCA 배터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갑자기 전압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은 배터리에 절대 안 좋죠. 심지어 이때는 불이 날 수도 있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마진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뭐 이건 좀 오바고 한 이 정도 듭니다. 이 정도. 테슬라가 400V 되는 게 이쯤에서 한 400V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NCM 배터리는 어떠냐? 좀 일정합니다. 얘는 좀 이 SOC가 0%, 진짜 0%에 가까우면은 거의 훅 떨어지는데, 일정 수준 넘어가면 진짜 이렇게 갑니다. 거의 예정이에요. 전압의 차이가 없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충전이 100% 가까워지면 훅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 마진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량이 사용하는 SOC는 이 정도, 사실상 전압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NCM 배터리 탑재 차량보다 훨씬 전압이 좀 일정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충전할 때 속도가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뭐 엄청 높지도 낮지도 않지만 좀 평균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안전하고,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지만 이 모델 3 스탠다레인지 플러스, 모델 Y 스탠다레인지 LFP 배터리 장착한 차량들은 100%까지 완충해서 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제 차도 그렇고 뭐 퍼포먼스 다 할 거 없이 대부분 90%가 권장입니다. 그 이상은 장거리 갈 때만 100%까지 충전하라 그렇게 권장하고, 실제로 이 차량들은 100%까지 자주 충전하게 되면은 이 충전 좀 알림이 뜹니다. 너 지금 100%까지 계속 좀 자주 충전하는데 그러면 배터리 헬스에 안 좋아하고. 하지만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그런 거에 좀 자유롭다는 거죠. 100%까지 완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왜냐면은 그만큼 마진을 많이 둘 수밖에 없거든요, 이 차량이. 실제로 OBD 물려보신 분들 보면은 이 리튬 이온 배터리 차량들 배터리 마진 폭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생각해보면은 모델 S 스탠다레인지 플러스는 100% 충전을 자주 해서 쓰기 때문에 260 미마에 한국으로 한 420km 정도 되나요? 이 정도를 온전히 가져가는데, 이제 롱레인지 차량 570 정도 뜨는데 거기에 10% 하면은 한 520? 그쯤 되죠. 510 이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은 차이가 좀 주게 됩니다. 롱레인지와 스탠다레인지 플러스 사이에. 그러면은 그만큼 또 장점이 많은 차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과거에는 정말 뭐 전기차 처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 때는 배터리 밀도가 문제였는데, 이것이 이제 극복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 밀도가 낮은 배터리로도 이렇게 극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옛날부터 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국내 이런 내용들 아마 이 LG화학 이런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이 좀 타격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기사를 이런 식으로 쓰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전기차에 LFP 배터리만 사용할 것,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 기사를 볼 때 당연히 뭐 본문 제목 전부 다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좀 간간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다는 겁니다. 제목만 보고 막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기자분들이 또 그걸 아주 잘하고 있죠. 이거 보면은 그럼 테슬라는 지금 NCM 배터리 지금 LG 거도 지금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산 리튬 인산저 배터리를 쓰네. 이제 테슬라 이제 중국산 배터리만 쓰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LG화학 투자하고 있는데 내 LG화학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게다가 이런 뉴스들, 주요 모델? 언제부터 모델 3 스플과 모델 Y 스탠다레인지가 주요 모델이었습니까? 테슬라 볼륨 모델은 누가 봐도 모델 3 롱레인지, 지금 이제 모델 Y 롱레인지 딱 그 정도죠. 그 이상 차량들은 전부 다 NCM 그리고 4680 이런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인데, 도대체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온 뉴스인지 이 국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LG화학 주식이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일주 사이 보면, 여기 보면 개파락이 났죠. 개파락하고 나서 그냥 진짜 이날 그 LG화학 투자하신 분들, 물론 뭐 이때 LG화학을 막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수익 실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이때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말, 2021년 초에 이때쯤 이제 테슬라 이런 전기차들 쓰는 것들 뭐냐? 다 배터리지. 그러면은 테슬라 말고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런 것들 투자하자 해가지고 LG화 배터리 투자, 뭐 삼성 S다 이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물론 좀 여기서 많이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때 사신 분들은 여전히 물려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이런 기사들을 팡팡 쏘니까 참 그렇습니다. 좀
알고 좀 제목이라도 좀 그렇게 좀 내지. 이게 맞죠? 어디 갔어? 여기 뭐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LFBT 테슬라의 스탠다드의 전 모델이라고. 이 제목이 이게 맞죠? 아니 뭐 이게 테슬라발 악재? 이게 악재라고 봐야 되나? 이거 뭐 리튬 인산소 배터리로 가는 거는 제가 뭐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아무튼 간에 국내는 좀 이렇게 안타깝게 좀 기사를 나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주가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산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급의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국내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질 거라고 제가 뭐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죠. 이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지금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까지 배로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거를 쓴다라는 게 테슬라의 방향과 좀 맞지 않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지금 뭐 테슬라 기가 상하이에서는 뭐 모든 부품을 다 거의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고 미국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전부 다 조달하고 있죠. 배터리 같은 것들도 뭐 배 타고 와가지고 실어가지고 막 이렇게 넣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좀 본격적으로 탑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도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공급해줄 수 있는 공장, 그런 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뭐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델 3 스플급의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를 배 실어가지고 이렇게 좀 공급을 하긴 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공급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 CATL 공장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또 이런 뉴스도 있죠. 뭐 루머라고 써있긴 한데 아마 사실 좀 기정사실하는 게 아닌가. BYD가 테슬라 1년에 10GW시의 이 리튬 인산소 배터리의 공급을 좀 뭐 컨택하고 있다, 좀 그런 뉘앙스의 뉴스입니다. BYD 하면은 이런 뭐 블레이드형 그런 뭐 배터리를 생각할 수도 있죠. 심지어 또 BYD는 CATL과 다르게 현재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기버스라든지 지금 생산하고 있지만 지금 뭐 테슬라가 지금 뭐 발주를 했는데 당연히 뭐 만들어서 공급할 수도 있겠죠. BYD가 또 보니까 CATL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이 정도면 30%인가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큐라트 시당 75유로예요. CATL의 LF 배터리가. 근데 BYD는 굉장히 저렴하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좀 지금 뭐 뭔가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고 있죠. 미국의 리튬 인산소 배터리 본격 탑재한다. 그리고 BYD가 테슬라에 공급을 한다. 거의 뭐 이건 아다리가 너무 맞아가지고 이거는 뭐 아무리 뭐 루머라고 써있지만 이거는 좀 기정사실화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배터리 종류며 지금 회사명 굉장히 많죠. 파나소닉, LG화학, CATL, 그만큼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이 배터리 수급,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생산량을 확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테슬라 말고도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도 이 배터리 수요가 어마어마한데, 이만큼 테슬라는 이렇게 배터리 왕창 받아도 이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공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생산이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을 확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뭐 배터리를 받고 나서 그 이후로의 이 공정들도 지금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지금은 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내연차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기차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의 테슬라에 올해 100만 대는 사실상 뭐 확정인 것 같고, 내년에 200만 대를 만드니 그게 아마 관건일 것 같은데, 기가 상하이 잘 돌아가고 있고, 기가 베를린, 그리고 기가 텍사스, 여기서 계속 좀 잘 돌리고 하면은 내년 200만 대는 뭐 가뿐히 넘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리튬 인산소 배터리에 장착하게 되면은 이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가격이 인하돼서 정말 반값 전기차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이 지금 뭐 빗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상식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반대로 올려버리는 테슬라, 정말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죠. 지금 모델 3랑 모델 Y 기본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지금 또 올렸어요. 지금 이번 달에 두 번째라고 하는데 뭐 모든 차량을 올린 거 아니고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 그리고 모델 Y 롱레인지를 둘 다 2,000불씩 올렸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한 240만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다행히 뭐 롱레인지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스풀이 가격 올렸습니다. 지금 스풀의 수요랑 그리고 이렇게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지금 스풀은 좀 구할 수 없는 그런 유니콘 같은 존재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전 영상을 보여드릴 때 이게
메이 하면서 제가 당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프를 주문하면 메이가 뜬다고. 그 말은 내년 5월까지 스프를 받지 못한다. 근데 이게 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가격까지 올렸어요. 가격까지 올리고, 님들이 딜리버리도 늦게 받아요. 이거 사지 마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격을 굉장히 올렸고, 심지어 이제 모델 Y 롱레인지는 그냥 올렸습니다.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00불을 올려버렸어요. 아, 참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는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 주식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아, 주식은 좀 아닌가? 그래도 주식은 요새 제가 주식 얘기는 오늘 좀 안 하긴 할 건데 또 뭐 900불 그냥 뚫어버렸죠. 보면서도 제가 주주지만 참 이거 좀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 차량 지금 모델 Y 국내에 이제 주문을 좀 할지 말지 고민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예약금 걸어놓으세요. 예약금 걸어놓고 그 이후에 고민하시는 게 편합니다. 당장 차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차를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리고 모델 Y는 어차피 보조금을 반타작밖에 받지 못하니까 뭐 가격이 좀 더 올라서 보조금을 받니 못 받니 모델 3처럼 그렇게 막 고민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문하세요. 국내에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2,000불까지 올렸으면 반영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시가를 올리고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익이 좀 극대화되는 면이 있죠. 주주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하면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좀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기업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지금 이렇게 팔아도 가격이 막 예를 들면은 막 제가 뭐 맛있는 라면을 막 1,000원에 팔아요. 뭐 너무 몰려들어가지고 이걸 다 공급할 수 없어요. 밖으로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러면 좀 가격을 올릴 수도 있죠. 가격을 그러면 2,000원 올려볼까? 2,000원? 3,000원? 막 이렇게 좀 올려가면서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겠지만 내가 공급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가격을 올리고,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현재 지금 수요를 좀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어마어마하지만 모델 3 스플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관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죠. 아무래도 이제 모델 Y 롱레인지 이상의 이 배터리를 좀 돌려야 되니까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스플이 가격이 이렇게 올랐지만 리튬 인산 배터리가 들어가면 다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도 굉장히 저렴하게 실구매가 3,000만원대의 모델 3 스플을 다시 볼 수도 있다. 왜 다시라고 말씀드리냐?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는 스플을 3,000만원대에 살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보조금이 깎여서 좀 그런데, 내년은 진짜 와 보조금이 400씩 깎인다고 뭐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테슬라의 이 고무줄 가격 정책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차를 사시려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아쉬운 일이죠. 그런 분들은 일단 주문부터 하시고 생각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좀 테슬라의 좀 외신 뉴스를 위주로 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마침또 제가 좀 인천 사람이니까, 네, 인천에 이제 주민등록한 지 한 3년 돼갑니다. 제가 그럼 인천 사람이지. 지금 인천이 지금 제가 전기차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밌는 짓을 했습니다. 이건 짓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을 짜신 분들. 전기차를 전환을 하는데 이 승용차보다 화물차를 이쪽에 좀 배정을 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정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뭐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수용차와 화물 각각의 보조금 이 할당량을 정해놨어요. 그럼 이제 인천에서 전기차를 사시려는 분들은 이 보조금 남아있는 걸 보고 그래 나는 차를 받을 수 있겠네, 이 정도면은 무조건 보조금 받겠네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를 좀 판다든지 뭐 중고차를 내놓는다든지 난 며칠만 좀 뚜벅이 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좀 계획을 짜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승용차에 배정돼 있던 이 보조금을 화물차로 돌려버립니다. 인천시가 지금 그랬어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갑자기 나는 이제 내 차 팔았고 다음 달에 차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예상을 해놓은 사람들이 갑자기 뒤통수에 맞았죠. 갑자기 어느 날 지금 보조금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져요? 내가 볼 때 몇백 대 남아있었는데 그거 전부 다 화물차로 갔습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되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전환을 할 거였으면은 최소 3달, 4달 전부터 좀 예고를 했었어야죠. 이거를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이 진짜 제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화가 납니다, 진짜. 안 그래도 내년에 보조금 막 400씩 줄어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이 참 판이에요, 진짜. 우판입니다. 진짜 이거 다시 좀 돌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 좀 생각이 있으면 빨리, 다시 원복하시길 좀, 누구한테 하는 말은 아닌데, 원복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면서 진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전 영상은 제가 집에서 찍었는데, 제가 넓은 집에서, 제가 혼자 살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없습니다. 가구가 없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울려가지고 제 차에서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좀 음성을 좀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후시 녹음 이런 걸 안 하고 자 보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라이브처럼. 그럼 라이브 해도 되나? 라이브는 좀 그렇고. 네, 여기서 지금 배터리 충전바 보이시죠? 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USB-C 타입으로 충전이 되니까 이거 하면 배터리가 또 충전이 돼요. 이거 쓰면서도. 이런 걸 보면은 뭐 지금 USB-C 타입이니까 문제는 없는데 PD 지원하는 시거잭에다가 USB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 그냥 차에 220V 아울렛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요새 제가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이 최고의 옵션 V12 옵션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좀 요새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테슬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옛날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뭐 기술적인 면보다는 여러모로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일부러 좀 안 열어놓는 그런 게 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지금 ESS 사업을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랑 좀 V12은 상충되는 면이 없잖아 있고 또 미국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네, 그 V12 있으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런 것도 좀 뭐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네, 양덕하니까 네, 제 마지막 소식은 이걸 보여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양덕 네, 진짜 양덕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차가 모델 S거든요. 플레드예요. 심지어 여기 집어넣습니다. 여기 집어넣기 위해서 차 같은 경우 보통 차 같은 경우에는 뜨죠. 네, 아무리 무거워도 뜹니다. 부력위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차 곳곳에다가 뭐 아령 같은 거, 쇠 같은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절대 뜨지 못하게 그렇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런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차를 집어넣고 있죠. 근데 이게 잘 작동을 합니다.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차는 끝까지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 타이어가 돌아가면서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차란지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물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 이런 거 막아놓긴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들어가기는 하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여러분 그 엔진차, 내연차는요 이런 걸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엔진차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이 돌아가면서 이 기름만 넣는 게 아니라 공기도 에어 인테크가 필요합니다. 공기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쫙 해가지고 뭐 분사하고 막 이런 뭐 행정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전기차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물이 들어가는 곳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방수가 되어 있죠. 특히 고전압 쪽 그리고 정말 차가 굴러가는데 필요한 그런 곳들은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물 안에 들어가는 곳들 물이 셉니다. 이런 데 단차로 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막아도 새죠. 근데 여기를 아주 잘 통과를 합니다. 이분 진짜 대단하네. 아니 이게 1억이 넘는 차인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참 강이 이래서 덕중덕은 양덕이라고. 아니 좋아하시죠? 진짜 서브마린 네, 잠수합니다. 물론 이거를 가지고 진짜 테스트 해볼 분은 없겠지만 이런 거를 뭐 사서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현재 아주 잘 굴러가죠. 뭐 이런 영상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무게추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운용하는 거는 또 처음이라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